자, 안녕하세요. 윤준서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고수비 책, 10월에 이제 그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좀 하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할 내용은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찾아뵙는데 오늘 월요일 날 일찍 좀 만나 뵙습니다. 10월 달까지 이제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기업 분석하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11월 달 이제 약속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떤 숫자에 좀 익숙해지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갖다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시장 보는 방법도 한번 이제 알려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좀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배우기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적인 지표를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냐면은, 연장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좀 알고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알고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렇지만 알더라도 제대로 좀 알고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누구나 다 아는 건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오늘 할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조금만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이제 할 내용이 바로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동평균선을 잘만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익을 좀 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그만입니다만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이제 용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게 그만큼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동평균선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쉽기 때문에 배우기도 상당히 쉽고요.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화면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은 이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면 해당 일간의 어떤 매매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5일간의 이제 거래 이제 주가가 5일 동안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 형성된 것들의 평균 값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일 전부터 그러니까 5일 후까지 이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100원부터 500원까지 매일 100원씩 올라갔다 그러면은 5일 동안에 이제 100원에서 500원까지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은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바로 5일간의 어떤 이동 평균선 값이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1선이나 60일선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일주일의 거래 중에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을 뺀 5일 거래를 갖다가 하는 이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는 단기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간 차트에서 이제 주간, 그러니까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20일간의 거래입니다. 이제 20일이라 그러면은 한 달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뺀
그 나머지 이제 거래일수죠. 이 거래일수를 우리가 보통 중기 이동평균선인 21선을 갖다가 보통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그 약 3개월 정도, 20일 이제 한 달로 잡았을 때 60일이면 그 3개월 정도 되죠. 이 3개월이면은 그 기업들의 한 분기 실적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은 이 실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고 가는데 이런 걸 이제 기술적인 분석하시는 분들은 보통 20일 이동 평균선은 뭐 세력선이다 또는 그 60일 이동 평균선 뭐 수급선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만 그런 거랑 크게 상관없이 자, 5일, 그 다음에 20일, 60일, 또 이제 60일의 배수인 120, 뭐 241선,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간, 주간, 그 다음에 월간 또는 길게 보면은 연간 기준의 어떤 이동평균선까지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한 성질만 잘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큰 추세나 이런 것들을 좀 타는 그런 전략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동평균선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배열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배열 분석이라는 거는 그 정배열됐다, 차트가 정배열됐다 또는 역배열됐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 우리가 배열 분석을 씁니다. 이 배열 분석 쓰는 이유는 추세의 흐름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역배열의 어떤 그 차트 이동평균선을 갖다 보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정배열의 형태를 띌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의 모습일 때 우리가 그 매수를 하기보다는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런 그 전략을 쓸 때 배열 분석이라는 걸 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많이 좀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방향성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방향성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우상향이냐 또는 그 아랫방향이냐 이런 그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향과 각도를 좀 잘 알면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약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어떤 그 성장성이 좀 빠른 기업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의 어떤 추세를 그어서 우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또 저항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모습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크로스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로스 분석이라는 거는 또 아실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이 중기 이동평균선인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그 상향 돌파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또는 반대의 경우에는 뭐죠? 이제 그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동평균선과 봉 있죠. 캔들 간의 어떤 갭 차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리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격도가 벌어졌거나 모아졌거나 하는 이런 그 전략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평 밀집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동평균선이 이제 밀집되어 있을 때 보통 이제 급등 차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 이평도의 어떤 그 밀집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매수의 급소나 이런 것들 찾을 때 이평 밀집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들. 캔들이라고 하는 이 봉은 이제 뭐 상승할 때 양봉 나오고 하락할 때 음봉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캔들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 이제 그 시가가 있겠죠. 그리고 끝날 때 종가가 있고 그날에 저가와 고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저가, 고가, 그 다음에 시가, 종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캔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봉의 어떤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죠. 이런 그 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런 형태의 어떤 방법은 보통 단순한 방법의 단순 이동 평균선의 어떤 그 방법을 좀 쓴다 그러면은 이와 달리 이제 지수를 이용한 지수 이동 평균 방법과 그 다음에 가중 이동 평균선이라는 이제 그 이평선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과거보다는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올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중치를 더 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평선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 있죠. 이 세팅과는 약간 다른 그런 그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 부분도 오늘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는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단순 이동평균선과 그다음에 지수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자, 가중, 이동 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에는 보통 그 세력선이라고 하는 3일선도 있습니다만 3일, 5일선 또는 그 10일선, 21선, 60일선 또 길게 하면은 300일선, 900일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이동 평균선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의 어떤 모양을 보고 우리가 밀집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배열 분석이나 또는 방향성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추세선인 지지와 이제 저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이격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나 아니 이런 매수의 급소 또는 매도해야 될 자리를 이동 평균선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바로 이제 실전 적용을 좀 들어갈 텐데 자, 그동안에는 저희가 실전할 때도 이제 그 어떤 그 CG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상승한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 좀 올라왔습니다만 많은 종목도 이제 오늘은 살짝 좀 빠졌죠. 이제 이런 종목들 오늘 보면서 이동평균선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자, 이 방법 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실전 적용 이제 바로 좀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드릴 내용에 이제 좀 상당히 예를 갖다가 좀 많이 좀 드릴 텐데 이 예를 한번 보시고 그동안 차트를 통해 가지고 좀 잘못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보면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화면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제 그 올해 8월에 이제 급락이 나오잖아요. 급락이 나올 때부터 주가가 아래로 이렇게 쭉 가다가 최근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이 그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캔들입니다. 주식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확대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지금 만약에요. 이날 그 주가가 여기 이제 빨간 게 아래에서 이제 시작하면 여기가 보통 이제 시가라 그럽니다. 아침에 이제 시작하는 시가가 되고요. 끝나는 점이 여기가 이제 그 고가가 되죠. 이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가 종가가 되는데 그리고 그날에 이제 저점이 있고 고점을 좀 만들죠. 이날을 보면은 시가가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이제 종점이 됐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은 그 전날 모습을 보시면은요. 이날이죠. 그 10월 21일인데 이날 옆에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시가가 얼마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시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시가가 되겠고요. 시작한 자리가 되겠고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때 이제 고가를 만들죠. 아, 여기가 시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갔다가 이제 저가를 만들고 위로 쭉 올라가서 고가를 만든 다음에 마무리를 여기서 하죠. 그럼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빨간색인 양봉, 이제 상승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 그러면은, 그 하락을 나타내는 음봉은 그 반대가 됩니다. 보통 그 옆에 있는 모습을 좀 보시면은요,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아침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됐다가 주가가 이제 오전에는 제가 보기에 양봉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위로 살짝 올라가서 고점을 만듭니다. 자, 그러다가 밀리게 되죠. 아래로 쭉 밀려서 여기가 저가이자 종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캔들을 보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는 보통 속임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속임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만 보고 나면은 그 다음날 또 빠질 것 같은데 실제로 캔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 바로 다음에 이제 양봉이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캔들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속임의 형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스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그 데이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속임의 형태를 좀 많이 봤는데 이런 일일 매매, 어떤 그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일봉의 어떤 그 캔들이나 분봉 캔들만 좀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 같이 좀 수급과 함께 보셔야지만 속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캔들이라 그러면은 자, 이동평균선은 뭐냐면은 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임의 형태를 갖다가 조금 속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매매 기법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쓰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화면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이평선, 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검은색 선, 지금 잘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이렇게 좀 보이죠? 이 검은색 선이 바로 그 조금 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용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이 검은색 선이고요. 이 선은 뭐 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지금 빨간색 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게 바로 20일 간의 어떤 그 평균 가격, 자, 20일간의 그 거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이 그 아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간 그 엷은 연두색 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이제 지나가죠. 그 위에 이제 그 조금 더 긴 그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제가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좀 잘 보시면은 자. 이동평균선이요. 어떤 모습을 좀 띄고 있냐면은, 자, 이거 좀 더 길게 한번 볼까요? 좀 길게 지금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때 좀 잘 보시면은 2008년도 그 리먼 브러더스가 나왔던 그 시점 있잖아요. 자, 그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은 여기에요. 자, 이 시점에, 자, 리먼 브러더스 이제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빠졌는데, 이 빠지기 전에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전에 좀 잘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의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배열이 그 정배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랑 그 다음에 장기 뭐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30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20일, 그 다음에 10일, 5일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배열이라고 그러면은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맨 아래에 있는 경우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를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배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 기간에 좀 많이 나타나고 반대로 그 정배열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초기 그러면서 이제 장기 상승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데 2008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요. 그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때 좀 잘 보시면은 좀 그림을 확대를 좀 했는데요. 여기 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흐름을 잘 모른다, 어떤 국제정세나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보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하락을 갖다가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 이제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가다가 아래로 꺾이는 이 시점에서 역배열의 모습이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한번 또 나오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모양이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동평균선의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그 바른 형태를 갖다가 띄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죠.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면서 방향을 갖다가 위로 이제 트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장기 형태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지금 보시면 어땠어요? 8월 달에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동평균선이 다시 역배열의 모습을 만들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역배열의 모습을 만들면서 주가가 아래로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 최근에 다시 정배열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가의 모습을 만들 때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이런 모습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가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방향성은 일봉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 그다음에 연봉의 이동평균선을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주봉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조금 더 추세가 좀 장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동평균선이라 그러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5일간의 이제 어떤 값의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의 어떤 결과값을 갖다 나타낸다 그러면은 21선이나 60일선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의 어떤 평균 가격, 그러니까 그때 참여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가격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보다는 중기,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보다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평선은 쉽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의 모습을 갖다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주가의 그림자다, 실적의 그림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만,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의 방향성을 갖다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의 모습을 좀 보시면은요. 일본과 달리 일봉이나 분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장난질이 좀 많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주가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펀더멘털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많은 어떤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기의 어떤 그 변동성의 폭을 갖다가 조금 상쇄시키면서 장기로 이제 가져가는 어떤 기업의 어떤 또는 주가지수의 어떤 큰 추세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잘 그 이쁘게 만들어지다가 언제죠? 자, 7월에서 8월 넘어가기 직전에 여기 좀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자, 이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아래로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2달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역배열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역배열의 모습에서 자, 주가가 역배열의 모습에서 이동평균선이 점점 바닥을 만들다가 여기서부터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드크로스 나오고 여기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정배열의 골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정배열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죠? 이런 그 상승 모멘텀을 만들면서 이렇게 쭉 방향성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정배열됐구나 이렇게 좀 말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주가 상승이 좀 오래 나타나고요. 특히 보통 이제 이런 그 정배열의 모습이 역배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일과 60일 이평선의 어떤 그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나 이런 정배열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어떤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60일과 뭐 120일선 또는 뭐 주봉에서의 뭐 60주선과 뭐 120주선이다 또는 뭐 월봉에서 20월선과 그 다음에 그 60월선의 어떤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의 어떤 그 상승을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역배열인지 또는 정배열인지 또는 뭐 골든크로스가 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성 그리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겠구나 또는 매도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살짝 빠졌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장중에 3,000원 넘게 매수가 나왔죠. 자, 그렇게 매수가 많이 나오다가 동시효과 때 다시 이제 또 개인들 매도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이 그 좀 안타까운 게 제 입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불안해서 매도한다거나 이런 걸 좀 보시지 마시고, 자, 이런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보시고, 특히 이제 중기와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경기와 기업의 어떤 실적성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고,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나오는 재료에 우리가 이렇게 그 뇌동매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전략을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수비책뿐만이 아니라 뭐 대박이나 아니면 이런 MTN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좋은 프로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들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이런 막 웃으실 텐데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차트를 보는 방법에서 가장 큰 흐름, 우리가 이제 경기 모멘텀, 제가 처음에 고수비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캔들이나 이런 기술적인 지표보다 제일 먼저 뭘 말씀을 드렸어요? 거시적인 부분을 갖다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황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 재무제표 보고 마지막에 지금 기술적인 지표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상중하를 갖다 따진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지표만 가지고 놓고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기술적인 지표에서도 조금 긴 흐름, 다시 말씀드리면 업황이나 경기의 어떤 그 큰 흐름을 갖다가 좀 보조 지표로 우리가 좀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을 갖다가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는데 그런 이동평균선에서의 어떤 그 장기 그 상승,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뭐 좋은지 나쁜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런 거 볼 때 예를 들어서 연봉이나 또는 월봉에서의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또는 경기가 진짜 꺾이나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동행지수와 이제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얘네들이 오늘 좀 꺾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가 숫자로만 본다 그러면은 그 감이 좀 잘 안 옵니다만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어떤 과거치부터 현재치까지를 우리가 예를 모는 종이나 이런 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선으로 만들면은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향을 갖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종합주가지수의 방향성을 갖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자, 종합주가지수의 얘 모습은 뭐냐면은 월봉의 모습이에요. 이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자, 주가가 1998년도까지 좀 안 좋은 모습 나오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지금 잘 보세요. 어떤 흐름이냐면은 캔들을 보지 마시고 여기 이제 선들을 보시면은 이 선들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선을 그린다라는 거는 선은 X축이랑 Y축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X축이랑 Y축을 갖다가 나눠서 그릴 때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0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X축이에요. 여기가 X축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선이 여기를 이제 Y축이라고 할게요. Y축. 자, Y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죠. 계속 높아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건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 방향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1대1 함수의 어떤 그 1차 함수 그래프랑 비슷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Y는 X 그래프 다 아시죠? 자, 이런 그래프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아래로 내려갑니다만 다시 이제 그 이동평균, 자, 캔들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만 평균적인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따라서 다시 수렴하고 위로 올라간다. 이거 하나를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그 거시적인 어떤 그 경기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말씀드릴 때 종합주가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경기가 단 1%라도 누적돼서 올라가면은 누적지수이기 때문에 뭐 올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0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플러스 1이 되면은 그 결과값, 2년치의 결과값은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합,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 그 다음에 금리 요인, 금리는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의 합에 의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그 모습이 1990년대나 2000년 초반이나 지금이나 1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월, 그러니까 몇 개월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빠질지는 모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항상 이렇게 우상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아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향의 흐름은 어떤 걸 가지고 보냐면은 캔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장기 이동 평균선의 평균 방향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평균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의 그 상승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의 우측으로 이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이 방향성을 보면은 이 방향성의 어떤 그 각도가 거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을 연평균 이제 8% 정도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상승을 했었는데 종합주가지수의 약 20년의 그 평균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약 8% 정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올라가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쓰면 되냐면은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요. 평균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위로 캔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아래를 저점이라 그러고요. 위를 이제 고점이라 그러면은, 평균은 이 중간 값을 따라간다 그랬죠. 중간 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이 평균 값인 이 중간 값이나 그 아래에서 매수하시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평균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전략을 하나 알아두시면은 좋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분이 좀 높은 데서 사셨어요. 높은 데서 사셔가지고 이거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역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평균에 따라서 다시 수렴한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온다. 그래서 기다리면 올라온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손절하는 이런 것들은 없을 수가 있겠죠. 자, 개별적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평균의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평균적인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연간 흐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캔들과 달리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이 검은색 선을 지금 잘 보시면 5년 이동평균선입니다. 5년간의 평균 가격이죠. 이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향후에도 이렇게 우상향해서 계속해서 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의 모습은, 제가 이제 이 이후의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요.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느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용어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격도나 캔들과 이동평균선 간의 어떤 갭 차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잘 보시면 자, 이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캔들은 이 위에 있어요. 캔들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캔들과 자, 이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리가 차이가 나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의 대부분은 이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수렴하는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이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관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이동평균선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기다리시면은 평균가까지 이렇게 이동평균선가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까지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매수하자,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 간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또는 60일 이동평균선의 거리도 역시 너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아래로 좀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수렴하는 이동평균선이 같이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공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밀집된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보고 매수를 하는 전략인데, 자,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졌다가 이동평균선이 서로 모이는 모습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2년 정도 이동평균선의 모습이 나오다가 주가가 갑자기 확 벌어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밀집된 곳에서 매수를 해두고 나면은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캔들의 올라가는 속도와 이동평균선에 가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격이 벌어지면은 주가는 다시 어떻게 돼요? 조정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다시 내려오면서 이평선의 밀집 모양을 다시 만들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만듭니다. 자, 이런 전략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 쓰는 전략 가장 쉬운 방법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그 기업의 방향성을 보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전에서 가장 좀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 연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98년도 이후에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 모습인데, 이 차트 모습에서 이동평균선을 좀 잘 보시면은요. 자, 5년간의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지나가는 그 20년짜리죠. 이동평균선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상향이죠. 방향이 어때요? 자, 캔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평균선만 보면은 이동평균 방향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연봉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성장의 속도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5년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성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장기동 평균선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기업을 오랜 보유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전략을 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보면은 연봉과 달리 매달 어떤 캔들 하나가 주가의 어떤 한 달짜리가 이제 캔들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연봉보다는 좀 더 크죠. 변동성이 큰데 이 큰 부분에서도 우리가 월봉을 보고 아주 좋은 전략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쓸 수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이동평균선의 어떤 전체적인 평균 흐름은 우상향으로 위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언제부터예요? 지금 여기 차트에서는 1997년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우상향의 평균값이 지금 제가 이제 그려드린 이런 값이라 그러면은, 어떠한 주가는 이 평균값에 수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평균값의 아래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이렇게 이번에도 60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내려갔을 때 이제 매수의 전략을 또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점을 만드는 이런 평균보다 한참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균선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캔들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평균까지 내려오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매도 전략을 쓰시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자 평균선과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 매도 전략을 쓰셨다가 평균과 이평이 그러니까 캔들이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만 매매를 해도 수익을 갖다가 크게 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욕심이 좀 많이 나셔서 평균선에 비해서 캔들의 모습이 한참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 더 갈 거야 하고 여기서 매수를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항상 어김없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래로 빠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욕심내지 말라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항상 평균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걸 좀 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월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 그러면은 캔들을 가지고 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주봉을 한번 보면은 연봉이나 월봉이랑 달리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캔들 하나가 주봉 일주일간의 어떤 봉이 봉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들이 모여가지고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아까 연봉이나 월봉이랑 봤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월봉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 투자자들도 대부분 어떤 상당히 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주봉 보고 투자할 만큼 인내심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봉이나 일봉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자, 이 주봉의 모습을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자, 이동평균선의 모양이 훨씬 더 좀 세밀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자, 2002년도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모양이 정배열의 모양을 띠면서 자, 선들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죠. 선들의 모양이 윗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어떤 평균 어떤 기울기라고 하면은요. 이 기울기에서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가까워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서 매도하면 좋죠? 자,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매수를 해요? 이게 이제 다시 빠져서 이동평균선과 근접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많이 벌어지면은 이때 이제 매도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반대로 역별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많이 걱정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여기서 많이 매도들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실제로 평균적인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아래로 많이 벌어지면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반대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얘를 뚫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격이 좀 벌어지잖아요. 이 벌어지면 여기서 이제 또 매도를 하게 되겠죠. 다시 또 이동평균선과 밀집하는 이 자리가 매수가 되고 이번 8월달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잖아요. 70만 원을 깨고 자 1월달에 100만 원 하던 종목이 60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평균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하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2만 원인가요? 한 3만 원 조금 정도 더 올라오면 이제 다시 100만 원까지 올라올 텐데 오늘도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올라오죠? 이게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때 매도하시면 되겠죠. 이런 전략 쓰는 게 바로 평균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캔들과의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어떤 모습이고요. 전략이고, 이런 전략을 일봉이나 분봉에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봉 화면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 기업의 장기 추세를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확대를 자, 이것 좀 보시면은, 그림이 이제 위아래로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모습을 좀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역별의 모습을 만들다가, 이동평균선의 역별의 모습을 만들다가, 여기서 이제 모이죠. 밀집될 때 제가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밀집되고 나서 이동평균선 밀집된 이후에 주가가 정별의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장기 상승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요.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또 밀집을 하죠. 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빠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밀집될 때 이제 매수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평선이 밀집돼 있을 때 매수한다. 이런 전략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별될 때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지금 평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이럴 때 매수하면 이평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략을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또는 이걸 이탈할 때 아랫방향에서 매수를 한다. 자, 이런 정별 나올 때 또 매수를 한다.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이렇게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전략을 우리가 추세에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5일선, 21선 또는 21선, 61선 간에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도 역시 장기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역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그런 큰 전략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전략 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단기 분봉 전략이거나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어떤 매수 전략 또는 그런 어떤 신호를 통한 어떤 매수 전략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캔들의 어떤 윗꼬리나 아랫꼬리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매수하는 이런 매매하는 이런 전략은 실질적으로 그날그날의 어떤 수익을 결정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많이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런 전략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잦은 매매를 통해서 수수료만 계속 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 어떤 주식을 통한 어떤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전략도 아니고 실제 어떤 그런 전략은 쓰지 않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어떤 큰 흐름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단기 어떤 전략을 쓰시더라도 이런 아주 간단한 형태의 어떤 모습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쉽게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짜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연봉을 봤더니, 제가 연봉을 봤더니, 자, 전략을, 만약에 장기 투자자의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자의 전략을 봤더니, 자, 이 연봉의 이동평균선의 평균이,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자, 이때 샀다, 이때가 언제죠?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보세요. 이때 제가 샀어요. 이때 샀어요. 이때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계속 상승을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이게 제가 매수한 가격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3년을 보유했는데 그 아래로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 나는 그래도 홀딩한다. 왜? 평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니까. 자, 이게 이제 장기 전략이라 그러면은 이런 장기 전략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 주가가 아래로 이렇게 60만 원대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도하느냐? 매도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장기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짧은 형태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을 갖다 쓰는 분들은 월봉이나 주봉의 모습을 보겠죠. 월봉이나 주봉의 어떤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보고 이동평균선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년,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겠다 하는 전략을 쓴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어떤 그 특징이라 그러면은 주봉이나 월봉의 이동평균선 방향을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오면 여기서 매수를 또 합니다. 내려오면 매수를 또 하고, 자,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하고. 자, 이런 전략을 갖다가 또 쓰기도 하겠죠. 전술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매수했다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또 하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전략을 쓰는 가장 큰 그 어떤 원칙은 뭐냐면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걸 갖다가 확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의 평균 흐름이 우상향이냐 또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냐.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쓰는 전략은 좀 틀립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끊고 나와야 되는 그런 전략이 기본적인 전략이죠. 이런 전략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동평균선에는 보통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과 그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 또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실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골든 크로스니 데드 크로스니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T 차트나 이런 걸 또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캔들의 의미를 너무 이제 강조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것들은 큰 수익을 갖다가 얻는 데 있어서 전혀 쓸데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골든 크로스나 아니면은 어떤 그 데드 크로스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전략 자체도 그게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다. 실제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큰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이동평균선의 중장기 방향이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그럼 그 방향이 얼마나 빠른 각도로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만 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크게 손실을 갖다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꼭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동평균선의 여러 가지 분석 기법 중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연장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을 갖다가 그 많은 연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기술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동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 장기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그 방향과 평균의 어떤 흐름만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뵐 텐데, 다음 시간에서는 이것과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조 지표들, 뭐 RSI도 있고 MACD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그 지표들을 가지고 함께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는 그런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